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50만 명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50만 명. 그야말로 대탈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 제1의 주라고 불렸던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고 탈출한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말만 들어도 설레는 곳입니다. 황금빛 햇살과 온화한 기후,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 등 완벽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서부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동부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드림을 외치며 골드러시로 성장한 캘리포니아는 그 이후 귀금속족 산업과 더불어 농업이 발달하고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고 무역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에 이르러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고 있는 헐리우드가 있는 LA, 애플, 구글, 엔비디아, 페이스북 등 수십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태동하고 또 성장한 스타트업의 메카,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 날씨와 훌륭한 의료 시스템, 커뮤니티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인 샌디에고 등 저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갖춘 대도시들이 초고속 성장을 하며 미국 제1의 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산업과 환경은 근로자들을 이끌었고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인구수는 약 3,896만 명으로 거의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하며 미국 내 압도적인 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위인 텍사스와의 격차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캘리포니아의 GDP는 2022년 기준으로 3조 6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나라로 치면 전 세계에서 5위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고작해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정도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한 국가보다도 높고 캘리포니아보다 인구가 무려 30배도 더 넘는 인도보다도 높습니다. 한국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의 GDP가 약 1.6조 정도 수준이니까 한국의 2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하나의 주에 불과한 캘리포니아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할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거의 재난 수준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센서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인구가 50만 명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이자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인구 유출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치안 문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노숙자는 무려 57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12%나 증가한 숫자로 미국 정부가 노숙자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LA에서 악명 높은 무법지대인 스키드로우 지역에는 집계된 노숙자만 4,400명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길거리가 온통 노숙자들의 텐트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제대로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권력은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한인들은 이 지역을 아예 지나도 안 갑니다. 거쳐가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 창문도 내리지 않고요. 가급적 우회해서 가는 것을 선호할 정도입니다. 근데 심지어 스키드로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LA의 최고급 동네인 비벌리 힐즈까지도 노숙자들로 점령되어서 통제 불능에 빠진 상황입니다. 새벽 5시 30분. 양옆 길거리에는 텐트가 끝없이 줄지어 있습니다. 길바닥엔 각종 쓰레기들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는 정체모를 무언가를 태우며 불을 지피자 도심은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사이렌 소리도 울리지 않고 도착한 소방차는 익숙하다는 듯 불을 끕니다.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 즐비한 화려한 다운타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LA 속 제3의 세계 스키드로우입니다.
from 5,000 to 8,000, but about 5,000 people are in that 50 block radius of Skid Row. And those numbers seem to be increasing. 에서 가장 큰 부촌 베버리 힐스 지역이 노숙자 텐트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약에 취해 나체로 활보하는가 하면 약 기운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텐트가 줄지어 있고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최근 노숙자가 밀려오면서 인근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마약을 사고 팔고 밤이면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LA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성지, 낭만과 혁신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 LA 스키드로우 지역의 노숙자가 4,400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는 최근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기준으로 7,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로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감당이 안 될 수준인데 그보다 무려 3,400명이나 많다고 하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기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거리에는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뒤엉켜 악취를 풍기고 있고 마약과 범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대마초 수준을 넘어서서 펜타닐 같이 사람을 거의 좀비 수준으로 만드는 약물까지 유통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중독자와 사망자 역시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느껴지는 게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에도 굉장히 놀랐던 게 있는데요. 길거리에 주사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주사기도 바늘에 찔릴까봐 위험한데 마약을 한 주사기라면 교차 감염에 중독까지 본의 아니게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강아지 산책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도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강아지들은 그냥 맨발이 바닥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있다 보니 강아지 산책 같은 일상도 도저히 일상으로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강아지 산책으로 예를 드니까 문제가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1년 사이 샌프란시스코의 살인사건은 25%나 증가했고 강도 사건 역시 15%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1년 사이에 살인이 25%나 더 일어났다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그건 안전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야기라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안전한 곳들에 사는 사람들, 중산층들이 사는 곳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바일 페이먼트 플랫폼인 캐시앱 창업자인 밥 리가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복판에서 피살되어서 이슈가 컸습니다. 참고로 캐시앱은 그냥 소규모의 스타트업 중 하나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한 스퀘어, 지금은 블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가 페이팔의 벤모보다 많은 슈퍼 금융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송금, 결제, 주식 거래, 비트코인 거래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벤모가 얼마나 대중화된 서비스인지 아실 것이라서 자연스럽게 캐시앱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초대형 회사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최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도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현실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강도 문제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고요. 올해 상반기 LA 시내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범죄는 공식 집계로만 약 8,000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한 범죄는 220건으로 LA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3위에 올랐습니다. 빈집털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한인타운 인근에서만 차량 절도 사건이 100건이 넘게 발생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잠시 주차해놓은 차의 창문을 깨고 차량 내부 소지품들을 싹쓸이해가는 범죄도 비일비재합니다. I was in San Francisco. We parked our car in the parking lot, and there was a gentleman that drove by and started yelling, "Please don't park your car here. Somebody's gonna break into it. There are gonna be 2 crews, they're gonna break into the cars by noon." I try and warn people parking their cars not to leave anything in their cars. And I probably saved about 400 people from like getting ripped off because nobody else is doing it. By the time, the cops show up, they're gone.
I went to dinner in LA to a really good restaurant in a good neighborhood. It was 9 o'clock, we were done with the dinner, and my friend told me, "Are you sure you're gonna walk to your car?" He said, "Where did you park?" I said, "A block away." He said, "Are you sure you're gonna walk to your car?" And I was shocked. I was like, I'm a grown-up man, and it's a block away. We're in a good neighborhood in LA. It's 9 p.m. Is it really getting that bad?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무법도시 고담시티를 연상케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숙인 급증, 마약과 범죄의 문제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의 미지근한 법과 대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2014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47인데요. 이 법은 피해액이 $950를 넘지 않는 절도 등의 범죄나 마약 사범은 경범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미만의 범죄는 경범죄로 취급해서 별다른 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 가게들이 털리는 문제에 대해 경찰들이 완전 무관심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어디 다쳤냐, 맞았냐, 누가 죽었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재산 피해가 있기만 했으면 그냥 뭘 안 하고 그냥 갑니다. CCTV를 줘도 문제가 별로 해결이 안 됩니다. They broke this one. They've tried to break this one. They've broke this one. They broke this one. They broke this one. It's about $800 to replace the front door, and then they broke another window that cost about $1,500. So in 2 days, I had to pay $2,300 in windows. Since we put those signs up there, it actually seems no one's tried to break in since. So maybe it is working. You got a bike lock cut right there. Somebody's bike was there, right? Wow, perfect example. And this is a middle-class neighborhood, right? Yeah. Continued listening to his story, I couldn't believe my ears. So you're looking at, at least a couple $1,000s in damage, right? Here comes the second one. So this is one of the most egregious ones. They used a stolen truck to ram through the front of the store. This is almost 7 o'clock in the morning, as you can see. We're open. There's customers in there doing laundry. So there was $600 in the ATM. $32,000 in damage. Wow. Is what it cost for them to each make $150. They know they're not going to get in trouble. The penalties out here are nothing. It's all nonviolent crime. That a lot of people aren't even reporting crimes anymore. Derek has been trying to get help from the police. All those videos that I have of these crimes, there's no way to even upload them. And they won't come get them. I left the thumb drive down at the laundromat for weeks. Right, there they are. Right here they come running out. You'll see the cop right there. He's like, oh, okay. There's a cop right there in the car. No effort. There's zero attempt these days because why? According to, California leaders, that's not a violent crime.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십 명이 때로 몰려와서 가게를 털고 가는 떼강도 사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가게들 말고 $950 이상의 재산 피해는 잘 해결해 주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에만 수십 개의 가게와 백화점들이 떼강도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쇼핑몰에 10명쯤 되는 강도단이 침입해서 싹 다 털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비하는 분들도 경찰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이때는 특히 한두 달 사이로 센츄리시티몰,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토펜가 쇼핑몰 등등 떼강도 피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서 이를 두고 올여름 범죄 트렌드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에서 가게들과 사무실이 모두 텅 비고 있는 공동화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백화점, 쇼핑몰, 가게들이 전부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팬데믹과 재택근무로 인해 비게 되면서 노숙인들이 점령을 했는데 이제는 노숙인들과 마약, 범죄가 들끓으면서 팬데믹이 끝난 지가 한참인데도 예전치를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이탈과 공실률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31.6%를 찍었습니다. 그 큰 건물들의 3분의 1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사무실이 비는 문제로 끝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예전의 디트로이트처럼 완전히 붕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집도 비싸지만 건물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당연히 100% 캐시로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대출을 끼고 살 텐데요. 이렇게 산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상품은 보통 5년 주기 변동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실률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그 당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면서 미국 역사상 보기 힘든 초저금리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주들이 건물이 비어도 원리금 부담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떻죠? 엄청 높아졌죠.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데믹 이후 공실률은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그래서 당연히 건물은 더더 비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던 5년 전의 금리 적용이 이제 끝나가고 그때에 비해 최소 5배, 6배는 높아진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이 버티질 못하고 파산하거나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할 정도의 싼 가격으로 건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건물을 사는데 돈을 빌려준 그 지역의 은행들이 줄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캘리포니아 대탈출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미친 듯이 높은 생활비입니다. 작년 기사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지역으로 랭크되었다고 하고요. LA 카운티의 집값이 올타임 레코드, 역사상 최고 수준을 또다시 갱신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집값은 미국 전국 평균보다 무려 2000%가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1억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연봉 1억이면 와 부자다 이렇게 불리곤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Six Figures라고 6자리 연봉이면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돈으로는 거지꼴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사인데요. 1년에 저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만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즉 1억을 벌면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비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남부에 사는 지인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실리콘밸리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연봉이 10만 달러 정도 되었나 봐요. 재택근무는 아니었고 사무실 출퇴근을 해야 하는 회사였는데요.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자꾸 계속 너 진짜 여기로 올 거야? 진짜로 합격하면 올 거 맞아? 이걸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하지 왜 안 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막상 최종 합격하고 오퍼를 받고 나서 이사갈 준비를 하느라 집이나 동네 생활비 등을 알아봤는데 도저히 그 돈으로 월세랑 생활비 이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최종 오퍼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인구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무려 인구 중 18% 가까이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 보면 5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빠졌고요. 그럼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간 캘리포니아 인구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텍사스입니다. 한때는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던 텍사스가 왜 갑자기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향하는 탈출구가 된 것일까요? 캘리포니아의 몰락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부분까지 살펴봐야 하고 이해가 완벽히 가실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 이어서 살펴보시죠.